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트큐브에서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송지원이라고 하고요. 우선 그 발표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대표님이시고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살짝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다 실무자분이실 것 같은데 같은 실무자 입장으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를 이제 저희 회사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사는 화이트큐브라는 회사이고요. 챌린저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습관 형성 앱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뷰티 득템 앱으로 피봇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일본에 좀 진출해가지고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이 한 270억 정도 되고 3년 연속 흑자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원은 한 50명 정도 되고요. 저는 지금 글로벌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명, 그리고 개발자 1명인 팀에서 어떻게 글로벌 매출 100억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좀 보겠는데요. 일단 작년 1분기 팀이 2명일 때 매출이 한 2,500만 원 정도였었고요. 그게 이제 4분기 6명이 되면서 한 13억 정도가 됐습니다. 인원은 3배인데 매출이 한 50배 정도 넘게 뛴 거죠.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이게 사람을 갈아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크기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속도라고 보면은 올해는 한 100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은 여전히 6명에서 이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AI를 잘 써서 그런 거죠. 저도 궁금해서 그게 한번 따져봤는데요. 일단 많이 쓰면 되냐? 근데 우버는 한 1년치 예산을 한 4개월 만에 다 썼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라이선스를 회수했습니다. 얼마나 쓰냐가 답이 아니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쓰면 되냐? 솔직히 AI 잘 쓰는 사람,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프롬프트를 잘 쓰고 도구를 잘 다루는 거는 이제 희소한 능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쓰는 것도 많이 쓰는 것도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희소한 거는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얘기는 전부 그 얘기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어디에 쓰느냐를 이제 좀 구조로 보여드릴 텐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5단계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1단계 요구사항을 의심하라. 2단계 제거하라. 3단계 단순화하라. 4단계 가속화하라. 그리고 5단계가 자동화하라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교훈은 딱 하나인데요. 5단계 자동화부터 가면 망한다입니다. 테슬라도 실제로 모델 3 생산 지옥 당시에 자동화를 하면은 더 빨라진다. 더 자동화를 많이 하면은 더 빨라진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진짜 병목은 그 자동화를 많이 한 과도한 자동화 그 자체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잡한 자동화를 걷어내고 사람이 좀 더 빠른 거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렸더니 그제서야 이제 라인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에는 의심을 덜어내는 1번부터 3번까지 단계를 건너뛰고 이제 자동화부터 실행했던 게 이제 실패였던 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AI가 이 그림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AI 덕분에 4번과 5번, 가속, 자동화. 그러니까 거의 실행에 드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앞서서 이제 다른 대표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짜 AI로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몇 주씩 걸리던 작업들을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승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실행이 굉장히 싸지니까 이제 승부처는 1부터 3번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단순화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4번이나 5번 그러니까 실행에 AI를 쏟을 때 저희는 1번부터 3번 앞단에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린 채로 비효율을 자동화하면은 비효율이 더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로만 하면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사례 세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성공 사례인데요. 1단계, 2단계 의심하고 제거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이미 잘 굴러가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뷰티 득템 앱이고요. 유저가 상품을 사고 구매를 인증하면 저희가 이제 페이백을 해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전환율이 굉장히 잘 나온 상태였고 몇 년을 걸쳐서 이제 3년 정도 걸쳐 다듬었다 보니까 검증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제 다 끝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도 이제 일본과 미국으로 확장할 때 당연히 가장 빠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미 되는 걸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내보내자.
화면도 단계도 한국 그대로 두고 그냥 언어만 바꿔가지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통했으니까 글로벌에서도 통할 거다라고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누구도 토달지 않고 그냥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숫자가 안 따라왔습니다. 유저 획득 비용, 즉 CAC가 감당이 안 되게 굉장히 높아졌고, 광고비는 매일 타들어가는데 유저는 이제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성장 곡선이 굉장히 납작하게 좀 멈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풀지 못하면은 좀 글로벌을 그냥 다시 접어야 되나 정도까지 얘기가 좀 나왔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이 그 퍼널입니다. 제품 상세를 보고 그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챌린지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구매를 인증하고 페이백을 받고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고 유저가 끝까지 가려면 이걸 다 통과해야 됩니다. 보기만 해도 길죠. 이럴 때 보통 이제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대시보드를 켜가지고 이제 이 퍼널들 데이터를 쭉 보면서 더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초에 그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전환율을 더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전환율이 빠지는 화면은 어딜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하면 이 화면을 더 잘 만들까에 사람과 시간을 붓는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런 회의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는 순간 질문을 좀 바꿨어요. 이 퍼널들을 더 잘 만들 게 아니라 애초에 진짜 필요한가?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좀 본질은 좀 다시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유저가 상품을 사고 인증하게 만드는 거. 근데 저희는 회원가입부터 신청, 페이백, 뭐 기프트카드 구매, 유저한테 너무 많은 거를 이제 좀 배우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다 같이 뜯어 보니까 좀 분명해졌던 것 같고, 그게 사실은 검증된 저희의 기존 퍼널이 검증된 UX가 아니라 그냥 한국 유저한테 최적화된 UX였던 거죠. 한국 유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단계가 사실 처음 온 글로벌 유저들한테는 이건 뭐지?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이탈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면을 더 잘 만들지 않았고요. 통째로 버리고 새로 짰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 투비처럼 제품 상세에서 바로 이제 구매 인증, 전화번호 제출까지 단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요. 재밌는 건 이제 고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빨랐어요. AI 덕분에 좀 다시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어가지고 그냥 AI가 그냥 진짜 그냥 바로 다 만들어줬어가지고 5번의 비용을 그냥 다 없애준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CAC는 5배 절감. 철수를까지 고민을 했던 저희 이제 셀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사례였고요. 그래서 화면을 더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없앨지를 좀 잘 정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한번 공유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례는요, 이제 반대로 실패한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1단계 의심을 건너뛰고 5단계부터 자동화부터 달린 케이스입니다. 일단 배경은 이런데요. 일단 저희가 브랜드랑 이제 B2B, B2B2C인데 B2B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이런 소통하는 과정들을 전부 이메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얼마, 언제, 어떠한 예산으로 진행할지 견적부터 일정, 정상까지 모두 다 이메일로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메일함이 굉장히 항상 꽉 차 있었고 담당자가 그걸 일일이 복붙해가지고 뭐 정리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병복 상황이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AI가 지금 엄청 빠르게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데 AI로 그냥 이거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브랜드가 직접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그냥 셀프 서브 어드민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능들을 굉장히 이것저것 막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다 넣었습니다. 뭐 견적부터 시작해서 일정 관리, 뭐 카드 결제까지 다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그냥 대부분 다 넣어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 화면의 어드민입니다. 굉장히 야심차게 열었는데요. 실제로 쓰는 브랜드는 5% 미만이었습니다. 사실 기능이 부족해서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필요한지 묻지도 않고 그냥 더 쉽게 그냥 다 만들어 버린 거죠. 나머지 95%는 그냥 예전처럼 그대로 이메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저희는 이메일이랑 어드민 양쪽 다 관리를 하면서 이제 결국 줄이려던 공수가 오히려 2배 가까이 돼가지고 운영 공수만 더 이제 악화된 약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해봤죠. 이제 왜 틀렸을까?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브랜드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설로 세우고 그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브랜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이메일로 빠르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설팅을 받고 싶었던 거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너가 알려줘 같은 이제 광고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었던 건데 저희가 그걸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랑 이메일로 대화를 한 거였고, 카드 결제도 마찬가지로 회사 내부 정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도는지를 저희는 깊게 파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되면 좋지라는 기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넣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메일이 느리다는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고객은 자동화가 아니라 그냥 대화를 원했던 거였고, 컨설팅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의심하지 않고 자동화부터 달렸던 게 이제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화로 덜어낼 것이랑 사람이랑 직접 대화로 풀어내야 될 것을 좀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 자체가 이 사례여서 얻은 좀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번에도 실패한 사례입니다. 실패해서 배운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제거와 단순화를 건너뛴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은 일단 저희 서비스에는 유저가 상품을 사고 리뷰를 쓴 다음에 그 리뷰를 스크린샷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면 저희가 이제 페이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페이백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리뷰가 실제로 그 담당자가 스크린샷 하나하나씩 보면서 눈으로 검수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리뷰가 제대로 작성된 게 맞는지, 이게 제대로 뭔가 문제가 없는 리뷰가 맞는지. 근데 이게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보는 단순 반복 작업 아니야? 이거 그냥 비전 AI로 통째로 그냥 대체하자.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근데 막상 사람을 이제 빼보니까 그게 이제 단순 반복 안에는 사실은 담당자가 무의식 중에 하는 그런 의심들이 숨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를 읽고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그 리뷰가 실제로 커머스에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그 AI로 만들어진 리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적으로 좀 파악하거나 감적으로 좀 이상했을 때 그거를 이제 AI 판별기로 돌려서 이 이미지가 AI로 생성된 이미지다라고 조작된 거를 확인하는 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다른 일인데 저희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결국 이거를 통째로 하나라고 봐서 자동화를 해버렸던 거고 그래서 화면에 보이던 것처럼 AI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런 가짜 리뷰 사진이 하나도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뷰저들이 들어와서 이제 포인트들만 가져가고 이제 그런 체리피커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랑 계약한 브랜드까지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거는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고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단계를 그냥 한 덩어리처럼 좀 뭉쳐서 좀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 단계를 하나하나 쪼갠 다음에 단계마다 거기에 맞는 검증을 따로따로 자동화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또 자동화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 교훈은 아까 얘기했던 사례 2랑 같은데요. 자동화는 항상 맨 마지막 먼저 쪼개고 빼고 의심하고 그 순서를 지켰을 때만 자동화, 즉 AI가 무기가 된다입니다. 이런 앞서 얘기한 세 개를 관통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AI는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옵션도, 초안도, 뭐 정리, 구현, 뭐 프로덕트 그런 것들 대부분 다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근데 결국 맥락, 우선순위, 리스크 판단 등등 저희가 그런 맥락을 보고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사례 모두 AI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 쓸지를 정해서 그게 결국 결과를 갈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라는 추진력 위에서 방향을 잡는 상반신은 사람, 이제 하반신은 켄타우로스처럼 이제 돼 있는 그런 형이 저희가 이제 찾는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을 그거에 맞게 좀 짰었는데요. 이제 직군 중심에서 문제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개발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었는데요. 이제는 정의나 검증, 그러니까 뭘 할지, 뭘 풀지를 정하는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실행이 싸졌으니까 이제 시간을 이제 위로 옮긴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데이터를 개발자한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가가 보거나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누구나 직접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수에 집중됐던 일을 이제는 전원이 함께 돌리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마케터도 뭐 CS도 운영도 직접 데이터를 보고 이게 진짜 문제가 맞나? 라고 스스로 묻고 정의를 합니다. 개발자는 구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더 작게 쪼개고 검증하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무 중심에서 이제 문제 중심으로 저희는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좋기만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자유에는 좀 대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실행 비용이 완전 0원에 가까워지니까 진짜 누구나 만들었어요. 저희 팀원 중 한 분은 개발 직군이 아닌데도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새로운 커머스의 상품을 다 긁어오는 크롤링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커머스별, 브랜드별로 보는 프로덕트까지 혼자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CS에서 자동으로 이제 CS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면서 CS도 자동으로 클릭하면서 그냥 완전 자동화하는 그런 봇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도 한 80%의 운영 공수를 줄이는 것까지도 만들었고요.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는 그 만든 사람만 이제 고칠 수가 있고 또 이제 같은 데이터를 두세 곳에서 이제 또 관리가 되고 또 긁고 하다 보니까 또 숫자가 또 안 맞는 경우도 생겼고요.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던 게 이제 흩어진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흩어진 거를 다시 모으는데 이제 만들 때보다 좀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그냥 그 자유를 완전 방치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컨셉이나 MVP 같은 것들은 이제 AI로 누구나 만들되 이제 데이터는 한 곳에서 보고 이제 제품화, 유지보수, 책임 같은 거는 한 팀이 분명히 지는 거를 이제 정책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는 그대로 두되 이제 흩어지지는 않게 받쳐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는 완성된 답이다기보다는 작은 팀에서 좀 속도를 잃지 않으려고 계속 조정하고 있는 그런 운영 원칙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찾는 사람은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풀고 무엇을 버릴지 묻는 사람.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도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더 보고 싶은 거는 질문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적인 능력. 이거를 자동화할지 말지, 이 문제를 풀지 말지, 애초에 이 일이 필요한지부터 좀 묻는 사람이 저희가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개발자, 디자이너, PO, BD, AM, 마케터, CS. 누구든 여기서 누가 뭐 이거 해줘요.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직접 데이터 보고 가설 세우고 직접 검증하면 됩니다. 화이트 큐브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풀 문제 크기가 직군별이 아니라 이제 분별력으로 좀 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안에서 같이 하는 분들을 저희는 이제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맞는지 계속 고민하고 성장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회고를 하시는지 그런 문화가 잡혀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위클리랑 먼슬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클리는 뭐 얘기한 그대로 이제 주마다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먼슬리는 달마다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자체에 대한 것들은 위클리 때 이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일이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 뭐 AI를 이렇게 써봤는데 이걸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위클리 때 공유를 서로 하고 이제 같이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냥 라이트한 것들은 그때 공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슬리 때는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OKR을 세워가지고 달성을 하고 있는데 그 OKR이 어느 정도로 달성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제 그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OKR 기반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라든지 좀 엄청 바쁜 시기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건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저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거 잘 됐고 이거 못 됐고 같은 것들을 그냥 바로 아이디어를 바로 그냥 완전 발산을 해버리고 그걸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위클리 때 다시 하나씩 꺼내가지고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뭔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약간 DNA처럼 문화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국에서 하던 사업과 유사하게 글로벌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좀 글로벌과 국내가 달라서 그렇게 이제 달랐는지 회고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일본 저희가 이제 일본이랑 미국을 동시에 이제 그 번역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서비스 자체가 쉬운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좀 많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저가 결국에는 어떤 제품을 사고 인증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신뢰가 기반이 돼야지만 이제 행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깔려있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들보다 이제 글이 좀 많고 아니면 엄청 자세하게 적혀 있고 뭔가 그런 옛날 스타일의 UI UX가 좀 잘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에게 다 통하는 UX 그러니까 엄청 심플하게 퍼널을 최소화하고 그냥 버튼 몇 개만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가 가장 좀 유의미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적인 특성도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냥 느꼈을 때 가장 단순하고 가장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UX를 설계한 것이 좀 유의미했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